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의문의 변동과 연관 있는 부분입니다. 자, 19항 조항을 같이 볼게요.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느로 발음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자, 29항도 읽어보겠습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합성어나 파생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단일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겠죠? 자, 앞 단어나 혹은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그리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니은을 첨가한다라고 적혀 있죠.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자, 그리고 19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관이 있어서 나올 거예요. 리을의 비음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시랑. 자, 연결해 보자. 심리 같은 경우에 미음에다가 리을이 더해졌죠. 미음에다가 리을이 더해져서 심리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이 났죠. 그러면은 19항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자, 두통 더하기 약이지. 자, 두통약 같은 경우에 지금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자음 맞죠. 이응이 끝음절에 올 때는 자음입니다. 첫 음절에 올 때 모음으로 본다고 했던 거고, 자, 두통약 했을 때 자음 더하기 뒤에 이응이 야가 왔죠. 그래서 니은이 첨가됐죠. 두통약, 니은 첨가.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거고요. 밑에도 보겠습니다. 점령 했을 때 점령, 미음에다가 역시나 리을이 더해져서 니은이 됐죠. 점령 이렇게 발음이 났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역시나 1번과 똑같이 리을의 비음하고요. 자, 상록수 했을 때 상록 더하기 수겠죠. 상록수, 수 발음 나면서 된소리 되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상록에서도 니은으로 발음이 바뀌었죠. 이건 19항하고 똑같죠. 요거는 19항 부분이에요. 상록수. 자, 그리고 콩엿. 자, 콩엿 같이 보자. 콩엿 발음해보면은 콩엿 니은 첨가가 일어났죠. 니은 첨가면서 마지막에 시옷 대신에 디귿으로 발음 났죠. 대표음 디귿으로 나는 것. 이런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겠죠. 자, 한여름, 한 더하기 여름이고 발음 날 때 한여름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었으니까 3번의 한여름이란 예시도 니은 첨가입니다. 자, 국물 요거 얼마 전에 했죠. 비음하고요. 눈요기 역시나 눈 더하기 요기인데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되었죠. 눈요기. 자, 종로 발음 날 때 종로 이응에다가 리을이 더해지면서 니은으로 발음이 바뀌어서 납니다. 자, 19항 조항과 연결되는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물난리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예시였는데 물난리 리을과 니은이 서로 만나면서 유음화가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의문의 변동과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서 찾기가 좀 힘든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는 열심히 디딤 수업을 보고 오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약은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어가 야근인 것도 좀 어색해 보여요. 그쵸? 약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약에 대해서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1번에서 수정해 놓은 건 그다지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고요. 2번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러웠다. 여간은 부사어예요. 근데 여간에다가 탐스러웠다. 여간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게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 라고 해야 더욱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밑에 바꾸어 놓은 것이 적절합니다. 자, 디귿. 그의 장점은 주어고요. 장점은 성실하다. 서술어가 성실하다야. 주어와 서로 호응이 잘 되지 않죠. 성실하다는 것이다 라고 가는 게 훨씬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호응 문제고요.
자, 리을 철수는 사과와 배 2개를 먹었다. 철수가 사과 하나를 먹고 배 2개를 먹은 건지 아니면 사과와 배를 더해서 2개를 먹은 건지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바꾸어 준 거라서 4번은 적절하고요. 미음, 기태는 아름다운 은영이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건지 기태가 아름다운 은영이를 좋아하는 건지 약간 수식하는 부분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은영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의미를 명확하게 바꿔줬습니다. 13번 문제도요. 우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의미론인데요. 자,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죠. 이거는 예문하고 잘 연결만 지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정답률도 높은 편이었죠. 자, 그는 마음이 곱고 바르다. 심성으로 바꿀 수 있겠지. 심성이 곱고 바르다. 니은 공부에는 마음이 없고 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 너무너무 관심이 공부에는 없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그는 이번 일을 성사시키려는 심보를 보였다. 심보 어울리지가 않죠? 3번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14번. 의외로 14번에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사전을 많이 안 찾아봤을까, 우리 아이들이. 자, 그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다. 지금 무엇을 되어 있는 것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넣어놓은 거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갈지를 아래 예문을 봐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님을 드디어 만났다. 그리워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니까 역시나 이 1번 부분도 동사가 됩니다. 1번에 동사를 넣을 수 있을 거고요. 2번 니은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무엇을 이거 연결이 돼요. 여기도 보면은 약도를 그렸다. 지금 여기에 무엇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이 동사가. 그래서 을 될 수 있고요. 자, 디귿. 자, 이 뜻을 보면 연필이나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그와 닮게 선이나 색으로 나타내다. 즉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가 약도를 그렸다.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예시도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대한 예문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3번에 보면 디귿에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라고 넣게 되면 그림을 그린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화살이 포물선을 이루면서 날아간다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그림 그린다는 의미의 그리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중세국어의 특징 나왔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줄 그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과 현대어 풀이를 연결 지어서 보면 돼요. 자, 기업부터 보자.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밑에 중국과 달라. 자, 그러면 중국과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밑에 바로 가보자. 중국에에서 에는 무엇과 이렇게 비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맞죠. 해석한 걸 그대로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제 뜻을 했을 때 저의 뜻을 자기의 뜻을 이런 말이겠지. 자, 역시나 해석에도 보면 마침내 자기의 뜻을 자기의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제에서 이가 주격조사는 아니겠죠. 주격조사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 민영이 이렇게 민영이가 할 때 쓰이는 그 주격조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해석할 때 누구가라고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무엇의라고 해석했잖아. 주격조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뿌들 했을 때 뿌들. 지금 요즘에 쓰이지 않는 어두 자음군이 쓰였죠. 비읍과 디귿이 어두에 같이 쓰이고 있지. 그럼 여기 설명에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였군. 이건 맞습니다. 자, 리을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하는 놈이 이렇게 썼는데 놈이 요즘 같으면 놈이 이렇게 분리해서 적겠죠. 분철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발음 나는 대로 이어서 적었어요. 놈이 지금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죠. 그래서 이어적기 아래쪽에 예문에 내려오면 선지에 보면 이어적기가 쓰인 게 맞죠. 자, 미음으로 다시 가보자. 뼈난키 할 때 여기에 여린 히읗이 쓰였죠. 지금 이런 자음은 쓰이지 않죠. 그래서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 그때는 사용이 되었군. 답은 2번이 됩니다.